자,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하고 4세대 카니발. 네. 뭐 외관적인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소개해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전면부 이제 에어댐 쪽이에요.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무진의 경우. 네, 하이리무진의 경우 에어댐이 원래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제가 떼놨어요. 왜냐면 다 깨집니다, 그거. 진짜 기존에 주차장만 들어갔다 하고 방지턱만 잘못 가면 그냥 버적버적 난리가 났었는데, 비싸기도 또 오지게 비싸요. 그래서 한 2번 깨먹었거든요. 제가 2번 깨고 나서는 하나 사고서는 그냥 제 사무실에다가 박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에어댐인데도 굉장히 높게 포지션을 잡아놓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도 방지턱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랑 이런 데 지나갈 때 전혀 걸림이 없어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주행할 때. 하도 난리 치니까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보다는 확실히 좀 낮긴 낮습니다. 낮죠. 낮은데 그냥 뭐 근데도 전혀 문제 없어요. 실제로 3세대는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스포츠카. 죽어요 그냥. 그리고 3세대 하이리무진 오너분들은 다 아실 거야. 지상고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죠. 말이 지진납니다. 아주 이마트 트레이더스 갈 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 2번 깨먹었다니까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전고도 신경 써야 되는데 네. 지상고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좀 더 개선이 이루어졌다. 네,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뭐 라이트적인 부분이나 글이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 잘 아시니까. 그리고 확실히 좀 세련된 얼굴로 바뀌긴 했어. 이제 사이드 부분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뭐 슬라이딩 도어 타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3세대하고 비교만 좀 해드릴 건데, 하이리무진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태프가 이제 기본 옵션으로 해서 장착이 들어가 있는데, 3세대 때는 기본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스태프 타입으로 돼 있었는데, 약간 스컷 느낌 나는. 근데 되게 웃긴 건 저게 또 오지게 비쌉니다. 저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이것도 잘 깨집니까? 이거는 깨진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죠. 요 나살구멍이거든요. 저게 더럽게 잘 빠집니다. 달리다 보면. 저걸 따로 안 팔아요, 여러분.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나살구멍. 그쵸. 근데 저는 모비스에서 만든 순정형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해놨다가 타고 내릴 때 높이가 잘 안 맞아서 아예 떼버리고 다시 순정형으로 다시 갈아 낀 상태거든요. 돈지랄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스텝을 달면 이걸 다시 떼야 됩니까? 이걸 떼고 달아야 돼요. 지랄 맞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순정형이라서 좋은 게 뭐냐면, 같은 제품인데도 확실히 메이커에서 아예 조립을 해서 나온 거랑 차이가 뭐냐, 이게 조립을 잘못하면 소리가 더럽게 나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뗐어요. 그래서 뗐고, 얘는 지금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그렇죠. 게.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렇게. 확실히 탈 때 특이한 건 2열 시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높다고 7인승은.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느껴지긴 하는데, 운전석에서 탈 때 이 스태프가 이용하지 않아도 높이가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은 운전석 1열, 2열은 4세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 때 여기 걸려요, 스태프가. 그래서 외려 더 불편해서. 그냥 그리고 여기만 봐도 지금 여기가 더 높습니다. 얘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차체에서도 시트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냐. 근데 되게 웃긴 건 7인승 시트는 워낙 높게 돼 있다 보니까 탈 때 힘들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시트 자체가. 시트 자체가 높습니다, 이거는. 근데 얘는 이건 높은데 얘는 낮습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 이제 밟고 타면 되니까. 그래서 스태프는 있으면 좋습니다. 있는 장단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 루프 탑이 이쪽에 이렇게 몰딩 있음 하나 들어가. 보면 제가 오늘 줄자를 좀 가져가 볼까 했는데 깜빡했는데, 지금 루프 탑 자체의 그 두께가 4세대가 조금 더 두껍게 형성돼 있어요. 좀 더 두툼한 이 느낌. 루프 전고는 제가 재원서 봤을 때 차이가 없었는데, 이 높이가 요 끝하고 요 끝의 높이가 얘가 좀 더 높습니다. 얘가 좀 온다. 이게 뭐냐, 세차 때 지랄 맞다라는 거. 안에 공간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세차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리어. 뭐 이것도 말 그대로 디자인적인 요소는 뭐 완전히 다르니까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데, 기존의 후미드는 상향 후미드 브레이크 등이 이 스포일러 쪽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4세대는 루프탑. 루프탑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이거 아까 저희가 주행하면서 주행샷이나 이런 거 촬영했을 때에도 이거는 확실히 잘 보여요. 좋더라고요. 확실히 잘 보여. 그 야간이 아니더라도 저게 리플렉터 역할도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건 잘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샤크핀도 조금 더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도찐 개찐 샤크 안테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리어 와이퍼가 히든 타입이라는 거.
여기 안쪽으로 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요 차이 정도 있다. 이런 건 되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밖으로 안 빼고. 제가 아까도 전면부에서 말씀드릴 때 사이드 스태프 에어댐 자체가 3세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딱 보시면 아시겠죠? 4세대에 지금 에어댐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높습니다. 자, 확실히 비교를 높습니다.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범퍼 포지션 자체가 4세대가 훨씬 높은데. 이거는 무슨 SUV 같이. 예, 근데 지금 3세대 보세요. 저거 잘못하면 또 그거 끌립니다. 에어댐을 달았는데도 네. 확실히 높습니다. 지금 달았는데 에어댐을 제거했을 때 높이랑 거의 비슷하죠. 저 밑에가 저 한 줄 더 있는 게 굉장히 크죠. 물론 포스는 장렬인데 관리는 아주 더 이상. 그래서 앞에는 떼고 다니고 옆에하고 뒤에만. 사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실내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관은 이 정도 살펴보고요. 실내 비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카니발. 네, 역시 가솔린이라서 정숙하고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이 쓰였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너 차에는 별 많이 안 쓰였어요. 하이그로시가 바로 이제 또 보여드릴 건데요. 하지만 역시 뭐 4세대로 바뀌고 나서 또 좋은 건 역시 대용량 디스플레이. 이렇게 파노라마 형태로 12.3인치, 12.3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나란히 배열이 돼서 조금 더 시원시원하면서도 요즘 차 타고 있는 듯한. 또 언젠가는 거의 또 통으로 연결하지 않을까? 더 언젠가. 이렇게. 저는 그때쯤 한번 구입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건 안 되고. 이번 거는 지금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거시기 하고요.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여기가 일렬로 이렇게 발열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저기 3세대 거는 요쪽에 네네. 한쪽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 냉각팬 네네네. 돌아가는 온열하고 키운 거죠. 온열 좀 키우고. 방식은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제 냉각 시원해지고요. 실제로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온열 뜨거운 거 했을 때 실제로 좀 소리가 아마 들리시죠? 팬 돌아가는. 냉각 버튼을 누르면 팬이 돌아갑니다. 근데 실제 주행에서는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거나 그런 정도는 묻히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이얼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자식 적용됐기 때문에 차선 유지해주는 네네. 그런 기능이라든지 제가 주행하는데 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죽이 상당히 괜찮은 거 썼습니다. 질감도 좋고 하이그로시 많이 썼지만 이런 장식 들어간 네. 이런 부분은 또 꽤 디테일을 살려놔서 확실히 뭐 디자인에 있어서는 좀 더 간결하면서도 네네네. 사용하기 편하게. 이런 터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저 지금 장갑 끼고 있는데 여기 터치 반응하는 장갑인데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아주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속도도 빠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네. 별다른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바로 3세대 카니발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3세대 모델에도 하이그로시 많이 썼어요. 여기 맞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덜 여기서 썼습니다. 다 그거네. 안 만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차이점은 뭐 이제 기어식 레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비슷합니다. 이제 뭐 요거 이제 온열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조그맣게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성능에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기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거 유사한데 뭐 이런 데 형태만 네. 좀 바뀐 부분이 있고 기존에 이제 이런 버튼 플라스틱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버튼 형태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아까는 하이그로시 터치 내비게이션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크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것도 작은 크기는 사실 아닌데 그렇죠. 이게 답답해 보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대신 이제 메리평이라 좀 깔끔하긴 합니다. 형태가 된 게.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얼식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LCD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중앙에만 돼 예전에 있는데 쓰던 방식. 사실 입체감이라든지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은 예전 방식들이 더 좀 뭘까 와닿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추세는 역시 평면화된 디스플레이에 디지털로 띄워주는 게 이제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픽도 더 다양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3세대는 좀 전면 대시 패널 부분 좀 꽉 차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4세대는 조금 더 심플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개방감 좋게 좀 만들었다는 차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저희가 2열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1열에서는 사실 공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못 느낍니다. 예. 착자감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니발이 2세대 때까지는 좀 이제 좀 뒤처진 게 사실이고 3세대 때부터는 완성도 있게 높아갔고 4세대는 풀체인지가 됐지만 3세대 때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서는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한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이제 말한 대로 이 시야에 네. 있어서는 4세대가 상당히
요점 그렇죠. 있는 건 예. 맞습니다. 좀 실제로 이 시원시원합니다. 패널 쪽도 해서 이게 약간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에요. 예. 시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4세대가 더 개방감은 더 강조를 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살펴볼 텐데요. 자, 저희가 준비한 이제 제 차량이 3세대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게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7인승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배열이 완전히 좀 다르기는 해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2열 시트에 있습니다. 2열 시트가 자 일단 당연히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3세대도 마찬가지고 2세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7인승 모델은 네, 7인승 모델에 대해서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뒤로 이제 이 상태에서는 뒤로 움직이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마감젤이 이제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쪽 휠하우스에도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로 완전히 미루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레그룸이 확보가 되는데 자 보시면 제 쇼다리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대박이에요. 정말 2열 시트의 어떤 착자감은 7인승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7인승 모델은 사실상 이 뒤에 이 3열 시트가 소파형 시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9인승 모델보다는 6명이서 타기에는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외려 9인승 모델에서 6명이 앉았을 때의 레그룸 확보보단 7인승의 레그룸 확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4인 위주로 주로 타신다 했을 때는 7인승 모델을 뽑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어떤 시트에 대한 어떤 튜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충분히 좋은 거의 눕는 형태까지도 보여드리면 실제로 뭐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냥 안전벨트 매고서는 운행하니까 진정한 그 운전자를 위한 차가 아니라 동승객을 위한 차 뒷좌석을 위한 2열에 대해서는 7인승이 압도적으로 좋다. 사실 그리고 고급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해도 등받이 각도 이렇게 네, 누워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몰았을 때는 7인승에 대한 어떤 2열에 대한 레그룸 확보는 굉장하다. 그 다음에 디퍼런셜 축 자체가 없는 이 전륜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평탄하게 바닥을 다 이어줬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더 넓게 활용할 수가 그리고 어차피 카니발은 2열 도열을 열고 들어와서 워킹스로 네, 그렇죠.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탄화 작업이 그러다 보니까 7인승이라고 7명이 다 타는 건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고요. 9인승이라고 9인승을 다 그렇죠. 본인이 타는 경우는 없어요. 9인승은 딱 6인 정도가 딱 둘. 그럴 때는 확실히 7인승보다는 9인승이 낫습니다. 근데 4인 정도가 탄다고 했을 때는 카니발 7인승을 추천드릴 수 있고, 이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니까 당연히 이제 루프 이제 공간적인 부분 되어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방식 자체가 좀 많이 최근화된 세련됨으로 좀 변경이 됐네요. 변경이 됐고. 여기도 이렇게 엣지도 라운드 적고 줘가지고 화면은 비슷한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따 그건 바로 보여드리도록 비슷한데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운전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런데 뭐 뒷좌석 계신 분들은 뭐 음악 들을 수 있고 스마트 기기 연결하면 그리고 DMB라든지 3세대 때는 여기에 9인승 모델은 여기에 이제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리모컨이 있었는데 요거는 여기로 해야 됩니다. 자꾸 후석 조명하면 전체를 온 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 네. 좋습니다. 이 무드램프도 들어오고 3세대가 나요.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자, 지금 이제 시트를 왼쪽으로 가운데로 몰아서 뒤로 한 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앞으로 다시 한번 입은 다음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는 3세대나 2세대나 거의 비슷한 레그룸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 탔을 때 레그룸은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다. 7인승은. 자,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요 헤드 부분인데 3세대 때보다 요게 더 볼륨을 더 좀 뭐랄까요? 좀 빵빵하게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있으면 조금 시야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좀 이게 좀 나를 누르는 답답한 답답성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이렇게 가운데 오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트 포지션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9인승은 그러면은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규격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긴 한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 4세 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편의 서양들은 뭐 2열에도 이렇게 네, 동일하게 이제 컵홀더, 냉온열 네. 기능할 수가 있고요. 220V 하고 12V. 그런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변경이 된 건 여기 있어요. 공기청정기 네. 기능 적용이 되어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커튼도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2열 2열 통풍 열선 다 3단계로. 도어 쪽으로 해놨는데 기존의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밑에 열선 버튼. 이게 3세대 9인승. 네. 자, 제가 아까 가장 먼저 이쪽 이 루프 쪽에 이 머리 공간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4세대 모델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높게 돼 있어요. 7인승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뒤에 타면 운전자가 저 밑에서 운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트를 높게 하니까 이 머리 공간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가 좀 더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시트가 높이가 탔을 때 그 느껴지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보면 7인승 모델에서 시트를 앉았을 때 앞좌석을 보면 운전자가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근데 그게 장단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장거리 운행에서 약간 고속 운전할 때 2열에 앉았을 때 약간 좀 붕 뜬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런 시트 포지션 높이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데 이제 AI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각도가 네.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누웠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트 시트를 포지션이 낮춰져. 기존 3세대 때는 이걸 보려면 등받이를 살짝 뒤로 제껴주는 게 제껴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멀미가 나요. 근데 4세대 때는 시트 포지션 자체가 또 높으니까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 고개를 너무 각도를 누워주는 좀 편한 느낌 더. 그러니까 그 시트 포지션이라는 건 장단이 지금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인승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면 뭐야? 본인 차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앞좌석에서 이 팔을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무드램프 색깔은 단일 색깔이에요. 이렇게 3단으로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어떤 구성에 대한 어떤 세련됨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4세대가 뛰어나죠. 그럼에도 디자인이 바뀐 거지 구성에 대한 방식이 바뀐 거는 특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불 들어오고 네. 뭐 독서등 같은 거 네. 그리고 시트나 이런 거 부분들은 거의 다 똑같은 구성인데 그렇죠.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리모컨이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컬러도 다 조절이 다 조절이 가능한 이런 기능 버튼들이 이 시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온열 버튼이 이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양쪽으로. 그다음에 220 아울렛하고 USB 열선. 이건 통풍은 안 통풍은 됩니까? 없어요. 네. 아, 2열은 통풍은 안 되고 이거 1열은 통풍이 됩니까? 되죠. 무시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2열 시트를 가운데로 몰아서 뒤로 완전히 7인승은 몰 수 있다 보니까 레그룸이 엄청났는데 3세대 때 9인승의 2열 레그룸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불편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4세대가 좀 더 넓어졌다. 그 다음 역시 9인승의 장점이 이런 독립 시트입니다. 2열이 소파형으로도 등받이가 조절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소파형 형태하고 독립 시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편리한 거는 9인승이 6명이 이용하기엔 딱 좋다. 그리고 서로 이제 부대끼는 게 별로 없기 네네네네. 때문에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네. 시트가 배열된 거는 네. 6명이 이동할 때는 확실히 9인승,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그렇죠. 전용 네. 버스 정차로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도 이 9인승. 하이리무진 가솔린 풀옵션입니다. 근데 그럼 풀옵션을 사고 싶어서 샀느냐? 그게 아니에요. 단일 트림이에요. 풀옵션이 단일 트림이고 오로지 선택은 컨티넨탈 타이어를 내가 넣냐 마느냐. 이 냉온도 3세대 때는 기본, 기본이요. 저기는 옵션이야 이번에. 네. 그러니까 3세대 때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모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단일 트림으로 그냥 풀옵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디젤은 달랐어요. 디젤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3세대 가솔린에서는 타이어 제외하고는 선택 옵션이 아니다. 이번에는 디젤도 다 시그니처 네, 통일이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으로 네, 빼놓은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 4세대 카니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엠블럼 밑에 이제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소렌토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밑에 당연히 전동입니다. 이거 전동 안 하면 되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는 게 요 모델이 7인승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7인승이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의 활용성이 좀 달라요. 일단 그러면 3열 시트를 한번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멋있어 막 트랜스포머 같아. 자, 요렇게 해서 평탄하게 실제로 이제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한번 제가 밀어볼 테니까 한번 공간을 비교해보세요. 하여튼 7인승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요. 9인승 가고요. 7인승 모델의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러기지 공간이 이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는 뭐 사실 카니발 하이리무진하고 특별히 더 공간이 나는 건 아니죠. 루프 쪽만 다른 거니까. 이랬을 때 캐디백 4개, 그다음에 보스턴백 4개, 기타 짐들까지 해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은 이렇게 활용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다시 시트를 세워주게 되면 보시면 이 밑으로 그렇죠. 또 러기지 공간이 이렇게 파여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제 높은 적재물도 실을 수가 있죠. 심지어는 제가 저번에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골프백을 세울 수가 있어요. 세워서 네. 적재도 가능하고 또 이게 SUV고 밴이고 네. 평평하게 돼 있으면 막상 짐을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파놓으면 여기서만 노니까 이 3열을 그렇다면 폴딩을 펴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에는 2열 시트를 뒤로 더 많이 못 밀어. 못 오니까 지금처럼 걸리니까. 걸려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7인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인승 이제 9인승 뭐 3세대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전동이. 어. 전동 아니면 안 타요. 힘들어. 참고로 제 승용차는 수도. 자, 3세대 9인승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돼요. 단순 비교는 안 되는데 실제로 3열 시트를 이제 앞으로 최대한 밀면 러기지 공간이 이거보다 한 절반 정도가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고 9인승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4열 시트. 4세대 모델에서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당겨주면 그렇게 무거워요. 이렇게 시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 원래 이때 안 쓰거든요. 대신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쓰면 레그룸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 시트를 앞으로 다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잠깐 여러 명이 탈 때 9인승을 사실상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차는 6인승으로 6인승.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4세대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더 실내 공간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다면 9인승 9명에서 편하게 탈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우리가 디젤 모델도 네, 보여드렸지만 네,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타일 시트 접었을 때 러기지 공간은 요 정도고 좀 더 6명이 화려해서 그렇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9인승 모델의 네. 장점이 아닐까. 사실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9인승이 제일 많습니다. 저 같아도 9인승이 더 네. 매력적으로 보여. 9인승이 카니발은 다시 따도 전동. 3세대라도 전동. 리어 커튼도 있고. 그럼요. 전 아직도 디자인은 이게 더 나아요.